5억이 사라졌습니다. 제 통장에서 제 허락도 없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29살 여자, 남편 회사 신입사원, 그 여자 집으로 갔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 제 이름도 없는 계약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날 밤 남편 휴대폰에서 문자 하나를 받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이름 뭐로 지을까? 30년. 아이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머리 숙였던 30년. 미안합니다. 1000번도 넘게 말했던 30년. 그 남편이 다른 여자 배에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 분식집 반죽하며 모은 돈으로, 마지막으로 제 손에 쥐어주신 그 돈으로 그 순간 알았습니다. 30년이 거짓말이었구나. 당신만 있으면 되라던 그 말도 거짓말. 아이 없어도 괜찮아라던 그 말도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었구나. 분노는 뜨거울 때 흩어집니다. 하지만 차갑게 식히면 칼이 됩니다. 저는 그 칼을 3달 동안 갈았습니다. 제 이름은 정희입니다. 올해 61살이에요. 30년을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그게 제 하루 전부였어요. 남편 이름은 강태수.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당신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죠. 결혼하고 처음엔 좋았어요. 남편이 직장 다니고 저는 집안일하고 평범한 부부였죠. 근데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1년, 2년, 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병원도 다녀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두 분 다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그냥 인연이 안 닿나 봐요. 시어머니는 그게 못마땅하셨나 봐요. 명절 때마다 그러셨어요. 신랑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대를 이어야 하는데 어쩌려고 그래? 전 그냥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100번도 넘게 사과했을 거예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제 손을 잡아줬어요. 신경 쓰지 마.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 말을 믿었어요. 이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죠.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 사업은 잘 됐어요. 처음엔 작은 무역회사 직원이었는데 10년쯤 지나니까 직접 회사를 차렸어요. 15년 차엔 사무실도 옮기고 20년 차엔 강남으로 확장하고 직원도 20명 넘게 됐대요. 저는 그냥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만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차려주고 셔츠 다려주고 집 청소하고 남편이 가끔 그랬어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집안일 다 해줘서 내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 뿌듯했죠. 내가 한 일이 의미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근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거래처 접대야. 야근 좀 해야 해. 회의가 길어졌어. 처음엔 믿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바쁜 거 당연하잖아요. 혼자 저녁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텔레비전만 켜놓고 밥 먹고 외로웠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가끔 잘해줬어요. 꽃 사다 주고 외식도 하고 우리 여왕님 그렇게 불러주고 전 그걸로 됐어요.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봄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작은 분식집을 하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밤 10시까지 주방에 서 계셨죠. 손가락 마디가 다 휘셨어요. 허리도 많이 굽으셨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정희야. 네, 엄마. 이거 받아. 통장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5억.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신 줄 몰랐거든요. 엄마, 이건 너 혼자만 써. 남편한테 말하지도 마. 네. 정희야, 약속해. 이 돈은 너만 쓴다고. 어머니 눈빛이 심각하셨어요. 힘들면 이 돈으로 내 인생 다시 살아. 알았지?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전 괜찮아요. 약속해. 네, 알았어요. 그게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장례식 때 남편은 정말 잘해줬어요. 조문객 응대하고 절차 다 챙기고 제 손도 꼭 잡아줬고요. 힘내. 어머님도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으실 거야. 고마웠어요.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죠. 49제가 끝나고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저녁 먹다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유산을 얼마나 남기셨어?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 장례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제가 처리했어요. 그래도 혹시 남은 돈 있으면 말해줘. 왜요? 회사에 자금이 좀 필요해서 확장 계획이 있거든.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남편한테 말하지도 마. 없어요. 장례 비용에 다 썼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평생 처음 남편한테 거짓말했어요. 남편은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갔어요. 며칠 뒤 남편이 또 그 얘기를 꺼냈어요. 정희야, 어머님 유산 정말 없어? 왜 자꾸 그러세요? 아니, 회사에 정말 돈이 필요해서 은행 대출도 안 나오고 정말 없어요. 남편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우리 부부잖아. 솔직하게 말해줘. 있으면 좀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결국 말했어요. 5억 있어요. 남편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5억? 어머님이 그렇게 많이 모으셨어? 평생 모으신 돈이에요. 와, 5억이면 그거 좀 쓸 수 있을까? 엄마가 저한테만 쓰라고 하셨어요. 여보, 우리 부부잖아. 내 돈이 어디 있어. 회사 확장하면 수익도 훨씬 많아질 거야. 그럼 당신한테도 더 좋은 거 사줄 수 있고. 망설였어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사흘 뒤 5억이 우리 공동명의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너무 좋아했어요. 고마워, 여보. 이 돈으로 회사 크게 키울게. 투자 수익 나면 반반 나눠. 걱정 마. 믿었어요. 정말 믿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 뒤 9월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빨래를 개다가 거실 소파 청소를 했어요. 쿠션을 들어 올렸는데 틈 사이에 종이가 끼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꺼냈어요. 영수증인가 보다 했죠. 근데 펼쳐보니까 아파트 매매 계약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계약자 윤미. 주소 경기도. 계약 금액 5억 원. 계약일자 2024년 8월 15일. 그날이 어머니 기일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쥔 손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5억.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새벽부터 밤까지 분식집에서 일하신 그 세월. 그 돈으로 집을 샀다고? 누구 집을? 윤미라는 사람 집을?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남편이 돌아오려면 아직 3시간이나 남았어요. 일어났어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60살 여자. 주름 가득한 얼굴. 평생 남편만 믿고 산 여자.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생각하자. 서재로 갔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남편 서랍. 여기는 회사 서류니까 건드리지 마.
남편이 그렇게 말해서 지켜왔어요. 이제는 지킬 이유가 없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철이 여러 개 있었어요. 계약서, 명함, 영수증, 그리고 통장 하나.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어요. 펼쳐봤어요. 2023년 3월 15일. 입금 5억 원. 2023년 3월 20일 출금 5억 원. 수취인 윤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3월이었어요. 유산을 받은 게 3월 중순이었고요. 5억이 들어왔다가 닷새 만에 나갔어요. 윤미한테로.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손은 안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통장 첫 페이지. 찰칵. 거래네요. 찰칵. 계약서. 찰칵. 10장, 20장. 모든 증거를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정리해뒀어요.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어. 남편 목소리가 밝았어요. 왔어요? 제 목소리도 밝았어요. 놀랍게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늘 포도 샀어? 당신 좋아하는 씨 없는 거. 고마워요.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 맛있다. 역시 당신 손맛이 최고야. 남편이 밥을 먹으며 웃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전 남편을 바라봤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 아침마다 커피 타줬던 사람. 셔츠 다려줬던 사람. 이 사람이 날 배신했구나. 어머니 돈으로 다른 여자 집을 사줬구나. 근데 이상했어요. 화가 안 났어요. 울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가웠어요. 가슴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여보, 괜찮아? 응? 왜?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 오늘 일찍 자. 네.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에 섞여서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싱크대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물에 섞여서 사라졌어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잤어요. 전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떡하지? 울면서 따지고 싸워야 하나? 아니면 못 본 척하고 살아야 하나? 아니야.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힘들면 이 돈으로 내 인생 다시 살아.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서점에 가서 노트 한 권을 샀어요. 검은색 A4 노트. 첫 페이지에 썼어요. 증거 기록. 시작일 2024년 9월 3일. 그날부터 모든 걸 적기 시작했어요. 9월 3일 월요일. 남편이 아침 7시 반에 출근했어요.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점심때쯤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나 봐요.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좀 낮고 부드럽고. 응, 알았어. 나중에 전화할게. 웃음소리도 났어요. 20분 넘게 통화하더라고요. 저녁 7시 반.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들어왔어요. 늦었네? 회의가 좀 길어졌어. 가까이 다가갔어요. 셔츠 깃에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노트에 적었어요. 9월 3일. 귀가 시간 평소보다 1시간 늦음. 점심때 긴 통화. 낯선 향수 냄새. 9월 4일 화요일. 오후 3시 반쯤에 문자가 왔어요. 남편 휴대폰으로. 남편이 휴대폰을 거실 탁자에 두고 화장실에 갔거든요. 문자 알림이 떴어요. 오늘 야근이야. 저녁 먼저 먹어.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근데 술 냄새가 안 났어요. 피곤한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샤워를 오래 했어요. 평소엔 10분인데 그날은 25분. 노트에 적었어요. 9월 4일. 야근이라는 문자. 실제 귀가 밤 11시. 술 냄새 없음. 긴 샤워. 9월 5일 수요일. 아침에 남편이 지갑을 꺼내다가 뭔가 떨어뜨렸어요.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영화표였어요. 2장. 날짜를 보니 어제 9월 4일. 시간은 저녁 8시.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 그날. 남편은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표를 다시 지갑에 넣어줬어요. 이거 떨어졌어요. 아, 고마워.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남편도 아무렇지 않게 받았어요. 노트에 적었어요. 9월 5일. 어제 야근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영화 관람. 2인 관람. 이렇게 석 달을 적었어요.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조용히 일어나서 적었어요. 늦게 들어온 날. 전화 통화한 시간. 거짓말한 내용. 다 적었어요. 그리고 남편 휴대폰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924. 아이러니했어요. 결혼 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다니. 휴대폰을 켜니까 연락처가 보였어요. 윤미거래처. 통화 기록을 봤어요. 스크롤을 내렸어요. 계속 내렸어요. 끝이 없었어요. 다 세어봤어요. 157건. 문자도 봤어요. 89건.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가락이 아팠어요.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회의 어땠어? 고생 많았어. 저녁 먹었어? 나는 혼자 집에서 먹었어. 보고 싶어. 언제 봐? 마지막 문자는 이거였어요. 주말에 골프 간다고 하면 될까? 주말. 남편이 골프 간다고 한 그 주말. 9월 10일 토요일. 오늘 골프 모임이야. 저녁 때 들어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남편이 나간 지 1시간 후. 전 택시를 탔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성원 골프장이요. 도착해서 프런트에 물어봤어요. 혹시 강태수 씨 예약 있나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강태수요. 오늘 오전 예약.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예약 없으신데요? 그래요? 제가 날짜를 잘못 알았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남편 차량 위치 추적 앱을 열었어요. 1년 전에 남편이 깔아준 거였어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찾을 수 있게.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도움이 됐어요. 차는 골프장이 아니었어요. 경기도 어딘가의 카페. 주소를 복사해서 택시 기사님께 보여드렸어요. 여기로 가주세요. 40분을 달렸어요. 호숫가 옆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예쁜 카페였어요. 남편 차가 주차장에 있었어요. 카페 안을 들여다봤어요. 창가 자리. 남편이 있었어요. 그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젊었어요. 한눈에 봐도 젊었어요. 흰색 니트를 입고 긴 머리를 묶고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웃고 있었어요. 그때 여자가 손을 뻗더라고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남편은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가락을 깍지 꼈어요. 그 순간이 제일 아팠어요.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남편이 제 손을 그렇게 잡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울지는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1장, 2장, 10장, 15장. 계속 찍었어요. 커피 마시는 모습, 웃는 모습, 손잡은 모습,
다 찍었어요. 2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전 카페 밖 벤치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그들이 나왔어요. 남편이 여자 허리에 손을 얹었어요. 차 문을 열어줬어요. 다정하게. 차가 떠났어요. 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30년이 이렇게 가벼운 거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8시에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골프 치고 왔어. 어떻게 였어요? 좋았어. 날씨도 좋고. 거짓말이었어요. 시침이 뚝 떼고 하는 거짓말. 피곤하겠다. 씻고 와요. 응.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트를 꺼내서 적었어요. 9월 10일 토요일. 거짓말은 골프. 실제로는 윤미와 카페에서 데이트. 위치는 경기도 그리움 카페. 시간은 2시간. 증거 사진 15장과 위치 추적 기록. 둘이 손을 잡고 2시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들었어요. 전 다시 남편 휴대폰을 봤어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윤미한테서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 답장도 와 있었어요. 나도. 조금만 기다려. 곧 다 정리할게.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리고 한 통의 문자를 봤어요. 9월 8일. 윤미가 보낸 문자. 오빠 병원 다녀왔어. 심장이 쿵했어요. 확실해. 우리 아기야. 손이 얼어붙었어요. 다음 문자. 이름 뭐로 할까? 나는 남자이면 준서가 좋은데. 오빠 닮으면 좋겠어. 우리 셋이 살 집 정말 예쁘다. 고마워. 집, 아기, 우리 셋. 3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꿈. 아이가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100번도 넘게 머리 숙였던 나. 미안합니다. 1000번도 넘게 말했던 나. 그 남편이 다른 여자 배에 아이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제 어머니 돈으로 집까지 사주고. 휴대폰 화면이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어요.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10분쯤 울었을까요? 눈물을 닦았어요. 휴대폰 카메라를 켰어요. 문자를 다 찍었어요. 임신 문자, 이름 얘기, 집 얘기 다 찍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원래대로 놔뒀어요. 노트에 적었어요. 9월 8일. 윤미 임신 확인. 남자아이. 이름 준서 희망. 집은 5억짜리 아파트 확인. 이렇게 석 달을 기록했어요. 90일. 하루도 안 빠뜨리고 노트가 가득 찼어요. 증거가 쌓였어요. 사진 158장. 녹음 파일 23개. 남편이 전화할 때마다 녹음했어요. 문자 스크린샷 127건. 석 달치 일기. 완벽했어요. 11월 중순이 됐어요.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11월 18일 월요일. 전 서초동으로 갔어요. 법률사무소.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한 김정희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변호사는 5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차분해 보였어요. 근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파일을 꺼냈어요. 준비한 파일. A사 용지로 100여 장.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통장 사본, 계약서 사본, 사진들, 문자 스크린샷, 일지,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10분, 20분, 30분. 변호사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넘겼어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변호사가 이어폰을 꽂고 들었어요. 우리 집 문제는 내가 정리할게. 남편 목소리. 변호사가 이어폰을 빼더라고요. 안경을 벗었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김정희님, 네. 이길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건 당연히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네.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임신 관련 문자를 다시 봤어요. 이 임신 사실, 이게 결정타입니다. 어떻게요? 혼인 중에 다른 여성을 임신시킨 것. 이건 법적으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어요. 게다가 변호사가 통장 사본을 다시 봤어요. 이 5억 원. 어머님 유산을 회사 자금과 섞어서 사용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횡령 의심이 있습니다. 횡령이요? 네. 회사 돈과 개인 돈을 구분 안 하고 썼다는 거거든요. 세무조사 들어가면 문제될 수 있어요. 하시겠습니까? 네.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했어요. 30년. 함께 산 세월. 근데 그 사람은 날 배신했어요. 어머니 돈으로 다른 여자 집 사주고, 아이까지 만들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 가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100% 이깁니다. 그날 계약을 했어요. 착수금 500만 원. 비쌌어요. 근데 아깝지 않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비용. 싸다고 생각했어요. 사흘 뒤, 전 윤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여보세요? 밝은 목소리, 젊은 목소리. 윤미 씨죠? 네. 누구세요? 강태수 부인입니다. 그 집 5억짜리. 제 어머니 유산으로 산 거 알아요? 저는 임신하셨다면서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어떻게 아세요? 다 알아요. 석 달 동안 지켜봤어요. 축하드려요. 유부남 아이 가지셨네요. 차갑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사장님이 곧 이혼한다고. 거짓말이었어요. 네. 우리 30년 부부예요. 단 하루도 이혼 생각 안 했어요. 당신은 그냥 장난감이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네. 그 집 빼고 나가세요. 하지만 저는 안 그러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법정에서 만나요. 당신 이름, 얼굴, 임신 사실 다 공개돼요. 둘째, 당신 회사에 알려요. 29살 신입사원이 64 기혼 사장님 아이 임신했다고. 안 돼요. 제발. 그럼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아기는 어떡하죠?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강태수는 곧 모든 걸 잃을 거예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현명한 선택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의자에 앉았어요. 잔인했을까요? 아마도. 근데 저도 잔인하게 당했어요. 이틀 뒤 윤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집 빼기로 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이사 나갈게요. 다음 주까지. 제발 회사에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나가면 말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첫 번째 승리였어요. 그날 밤 남편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거래처에서 좀. 거짓말이었어요. 윤미가 얘기한 거예요. 피곤해 보여요. 일찍 자요. 응.
그날부터 남편이 달라졌어요. 더 다정해졌어요. 꽃을 사오고, 선물을 하고, 외식하자고 하고, 우리 요즘 사이 좋아진 것 같지 않아? 그런가요? 응.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좋아요. 미소 지었어요. 남편도 웃었어요.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는 거였어요. 어리석었어요. 12월 1일.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정희님, 서류 제출 완료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뭔데요? 5억 자금 출처를 조사하다가 발견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문제요? 가공거래 정황이 보여요. 5억이 회사 돈일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유산을 회사 계좌에 넣었다가요. 다시 개인적으로 빼돌린 거예요. 그럼 횡령입니다. 거액 횡령.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 집행유예, 최대 실형이에요. 회사도 폐업할 수 있고요. 국세청에 제보하시겠어요? 잠시 생각했어요. 30년. 함께 산 세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배신했어요. 제보하세요. 확실하십니까?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12월 5일.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우편물을 봤어요. 봉투를 뜯었어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신청서. 남편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신이 이걸?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왜? 우리 요즘 좋았잖아. 좋은 척 한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파일을 하나 꺼냈어요. 식탁 위에 쏟았어요. 사진들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카페 데이트 사진, 손잡은 사진, 허리에 손 얹은 사진, 그리고 문자 캡처. 오빠,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할까? 남편이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 이걸 언제부터? 9월 2일부터요. 계약서 발견한 그날부터요. 90일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정희야. 매일 밤 당신 휴대폰을 봤어요. 모든 통화를 녹음했어요. 모든 거짓말을 기록했어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희야, 이건 실수였어. 실수요? 냉소가 나왔어요. 5억짜리 집 사주는 게 실수예요? 아이 만드는 게 실수예요? 30년 동안 아이 없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때 당신은 제 편이라고 했죠?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근데 다른 여자 배에 아이를 만들었어요. 제 어머니 돈으로. 미안해. 늦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정희야, 다시 생각해줘. 제발. 이제 서로 볼 일 없으면 좋겠어요. 그리곤 문을 닫았어요. 참으로 조용해졌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어요. 12월 15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남편 회사로 날아갔어요.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세무조사 시작됐어요. 빠르면 한 달 안에 결과 나올 거예요. 네. 각오하세요.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끝까지 갈 거예요. 12월 20일. 법원 조정 기일. 처음으로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법원에서 30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는 남처럼 느껴졌어요.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피청구인은 청구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일부만 인정합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부정행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은 과도합니다. 우리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5억 원은 청구인 모친의 단독 상속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회사 자금과 혼용됐습니다. 현재 국세청 조사 중입니다. 남편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국세청 조사요? 네. 횡령 의심으로 제보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에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설마 조용히 말했어요. 네. 제가 했어요. 왜? 30년 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5억에 팔았잖아요. 이제 대가를 치르세요. 조정은 결렬됐어요.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2025년 1월 국세청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회사 자금 12억 원 횡령, 5억은 윤미집, 나머지 7억은 개인 계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어요. 1월 20일 남편이 구속됐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강남 무역회사 대표 횡령 혐의 구속.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직원들이 다 해고됐어요. 거래처가 떠났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2월 10일 윤미가 저를 찾아왔어요.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6개월쯤. 뭐하러 왔어요? 저는 어떡하죠? 눈물을 흘렸어요. 사장님 구속됐잖아요. 저 혼자 어떻게 아기를 키워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제발이요. 선처 부탁해 주세요. 부인이 아니에요. 곧 남남이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알아야 해요. 윤미를 똑바로 봤어요. 29살. 회사 들어온 지 1년. 그런데 5억짜리 집을 받았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세상 편하게만 살려고 하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윤미가 흐느꼈어요. 지금 딱 그 꼴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일. 이제 대가를 치르세요. 윤미는 울면서 돌아갔어요. 다시는 못 봤어요. 3월 5일 형사재판 선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남편은 고개 숙이고 끌려갔어요. 4월 25일 이혼 재판 선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판사 목소리가 울렸어요.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부동산 자산의 85%를 지급하라.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85%. 변호사도 놀랄 만큼 높은 비율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완벽한 승리. 그럴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완전히 제 이름으로 된 집. 근데 이곳에서 더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많은 기억이 있는 곳이어서 집을 팔았어요. 어머니가 남긴 5억. 재산분할로 받은 돈. 집 판 돈. 합치니까 12억이 됐어요. 동네 작은 상가를 샀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분식집 자리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카페로. 정인의 작은 카페. 간판을 달았어요. 간판 다는 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엄마, 저 이제 제 인생 살아요. 제 이름으로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카페는 잘 됐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오셨어요. 커피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평온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정희야. 심장이 멈췄어요. 그 목소리. 나야. 태수. 어떻게 전화를? 교도소 공중전화. 5분밖에 못해. 뭐하러 전화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지금요? 이제 와서요? 나 다음 달에 나가. 벌써요? 모범수로 감형됐어. 근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갈 곳이 없어. 정희야, 나 끊을게요. 잠깐.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3개월 뒤 카페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어요. 그였어요. 많이 야위었어요. 주름이 깊어졌어요. 백발이 늘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3,500원입니다. 정희야. 손님, 주문하신 거 아니면 나가주세요. 미안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남편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거스름돈을 건넸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남편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커피를 들고 나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30년 전에는 당당했던 사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창밖으로 보였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점점 작아졌어요. 점점 멀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다음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웃으며 말했어요. 커피를 내렸어요. 손님한테 건넸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62살 여자. 주름 가득한 얼굴. 근데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강태수 부인이 아니었어요. 김정희. 내 이름. 어머니. 거울 속 나에게 말했어요. 저 이제 제 인생 살아요.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하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가시겠어요?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선택이에요. 저는 7개월 동안 싸웠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힘들었냐고요? 힘들었어요. 근데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분노는 뜨거울 때 흩어져요. 차갑게 식히면 칼이 돼요. 그 칼로 무엇을 자를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언제나 여러분 이름으로 살 권리가 있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